네,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14일에 출발해서 19박 20일 동안 무려 14,400km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친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대가 통일의 꿈을 안고 귀국했습니다. 14,400km면은 서울, 부산을 18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단순히 긴 여정 때문이 아니라 통일을 염원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했다고 하는데요. 원정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창범 유라시아 친선특급 단장, 또 이번 원정대원이었던 이둔승 씨, 최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세 분이 19박 20일 동안 이제 기차를 같이 이제 타셨는데, 뭐 이제 한 배를 탄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한 기차를 타고 이제 20일 가까이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궁금한 것이 이제 기차 안에서 20일 가까이 19박을 하면은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 씻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여튼 뭐 화장실 사용하고 매일 씻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공간이 좁고 그다음에 물도 찔끔찔끔 나와서 사실은 고양이 세수만도 못한 그런 매일 하고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매일 생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다 보니까 더 친해진 그런 감도 있습니다. 예. 이준승 씨는 손기정 선수의 외손자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20일 동안 이렇게 19박 20일 동안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쭉 하셨는데 가장 좀 불편했던 게 어떤 겁니까? 지금 그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씻는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차 여행이다 보니까 잠을 충분히 자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깨면 또 잠을 자기가 어려워서 그 약간 그 수면 시간이 부족했었던 거.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았나요? 쭉 다니시면서? 지루한 거는 그 이미 그 기차 그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강의라든지 뭐 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이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기차 안에서의 뭐 프로그램 어떤 게 있었나요? 직접 그 평양에서 이제 외교관을 하셨던 독일 주재 서기관이 오셨는데요. 직접 평양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런 강의를 해주시고, 또 악기를 다루시는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타셨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직접 연주회도 열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차 안의 지루함을 많이 달래줬던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그 가신 분들이 좀 모두 몇 명이었죠? 전체 하루 한 350명 정도 되시는데 실제로 이제 매번 기차를 같이 타신 분들은 한 200명 조금 더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공개 모집한 건가요? 네, 그중에 한 70분 정도는 이제 국민 공모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재능을 가지신 분이거나 특별한 인연이 계신 분들을 모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특별 초청으로 해서 각종 관련되는 광복 70주년 또는 이번에 이제 뭐 독일, 러시아와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또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역은 모두 몇 군데 정도 도착을 이렇게 우선 그 노선을 좀 여행 일정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출발은 어디서 한 거죠? 출발은 이제 두 군데서 출발했는데요. 중국에서 출발하는 남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는 북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중국과 몽골 통해서 달린 남선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 출발해서 달리는 북선이 이르쿠츠크에서 만났고요. 이르쿠츠크부터 같이 합류해서 독일 베를린까지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출발은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발대식은 서울에서 열었고요. 그게 열차 이게 철로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서울역에서 저 인천공항까지는 철로로 간 거죠. 네,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연결이 이제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저희가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 안 돼서 저희가 직접 한반도를 관통하는 열차를 타고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일 크게 남습니다. 또 도착하시는 역마다 주민들이나 뭐 동포분들께서 굉장히 반겨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카테린부르크에 특히 고려인 분들이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뭐 전통 의상을 입고 오신 원래 환영하시는 분 외에도 고려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고려인들과 또 현지 주정부 주우회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화합의 그런 저녁 행사를 가졌는데 많이들 우시고 또 이런 대규모 우리 친선 사절이 예카테린부르크라는 시에 방문한 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애환을 많이 갖고 계신 고려인 분들은 특히 더 그런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역은 거의 뭐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열차가 쓰게 되는 겁니까? 19박 정도 하는 동안에? 역의 개수는 중간중간까지 따지면은 제가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저희가 거친 거는 한
5개국 10개 도시거든요. 예. 네, 역까지는 제가 아직 역마다 이렇게 네. 이제 쭉 거치시고 역을 중간에 서지 않고 또 계속 달리는 그런 구간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마에 구간이라고 하는 예. 하바롭스크부터 러시아의 중심부에 있는 이르쿠스크까지 바이칼 호수까지 가는 게 6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안 쉬고 달리는. 예. 예, 그래서 아주 좀 기차 독특한. 안에만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저 이준승 씨는 이제 손기정 선수 외손자. 예, 맞습니다. 본인도 마라톤 잘 하십니까? 예전에는 마라톤 피까지는 저희 집은 사실 그 달리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손기정 할아버지고 예. 외할머니가 강복신이라고 그 일제 강점기 때 또 우리나라 조선에서 최고의 그 스프린터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가 이창훈 선수이셔가지고 예. 그 1956년 멜버른 올림픽 4등, 58년 동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라톤 선수였기 때문에 저희 집은 잘 못 달리면 좀 약간 이번에 이제 열차를 타고 달리셨는데 예. 외할아버지가 저 베를린 올림픽 출전할 때와 같은 코스 같은 코스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 남북 철도가 연결돼 있었다면 예. 경성에서 서울역에서 평양 거쳐서 만주를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남북 철도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동을 했고 결국은 그 시베리아 횡단에서 그 치타라는 곳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을 하고 베를린까지 가는 그 여정이었었습니다. 예, 일부 이제 겹치는 이제 구간이 있었죠. 많은 구간이 겹치는 거죠. 예. 예.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79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가셨던 그 예. 길을 그 광복 70년에 맞춰서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라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는 이 여정은 그건 뭐 그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그 할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구간들을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갔었을까.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는 그 베를린에서 그 컨디션 조절이 안 됐었을 거거든요. 예. 열차 안에서 그러면 운동하시면서 열차 안에서도 하셨겠지만 내려서도 열차가 중간중간에 정차를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거로 정차를 하는데 당시에는 석탄으로 가는 그 열차였기 때문에 석탄을 이렇게 싣기 위해서 정차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로를 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베를린에 있는 우승자 명패에는 아직도 이제 외할아버지인 손기정 선수가 일본인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한국인으로 바꿔달라고도 요구도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국적 변경에 대한 거는 이미 그 IOC에서 네. 어렵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쪽에 통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인으로 병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그 1936년도에도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인으로 병기가 됐었다면 또 한국인이라는 거를 계속 알리긴 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은 아직도 그 일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병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 긍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베를린 시장과 그 독일 올림픽 위원회에 대해서 전달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KOC와 일본 JOC 그거를 통해서 IOC에 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자, 김창범 단장께서는 이제 이번 그 특급 행사의 총 책임자로서 이제 책임감이 이제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큰 어떤 불상사 없이 잘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저희가 무사히 완주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작은 드러나지 않는 에피소드는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칼 호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서 서식되는 민물고기 오물이라는 게 꽤 명물입니다. 이제 생선을 약간 훈제해서 팔고 있는데 일부 우리 참가한 분들이 이제 맛본다고 했는데 나중에 배탈이 나서 장염처럼 굉장히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제 간이역에 잠시 정차하면 뭐 20분, 30분 정도 정차하는 동안에 잠시 이제 운동하거나 몸을 풀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기차를 놓치게 되면 시베리아에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다 이렇게 타게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 순간마다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뭐 화면상으로는 아주 굉장히 뭐 저 럭셔리한 여행 같은 뭐 이렇게 고기 써는 것 같기도 하고 양식도 드시고 되게 다 러시아식입니다. 음식은. 뭐 라면도 이제 때때로 드셨던 것 같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광이 아주 뭐
굉장히 멋있는데. 네. 차창 밖으로 보면은 이게 영원히 끝이 없이 갈 것 같은 대평원의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군요. 또 최하영 기자께서는 기자로서 참여한 것도 있지만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다면 젊은이로서 이번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기자가 아니라 원정대원으로 참여했으면 더 좋은 여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여기 탄 젊은이들하고 굉장히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고 어딜 가서든 어떤 곳에 가서든 기죽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막 발휘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시다. 아직 한국인의 저력이 아직 살아있구나.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홍보 전문가로 원정대에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19박 20일 동안 이제 원정대에서 보내오는 소식을 이제 뭐 계속 매일같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 원정대가 바이칼 호수에 도착했을 때가 뭐 분위기가 절정이었다면서요? 네. 이렇게 실제 본 바이칼 호수는 어땠습니까? 바이칼 호수는 저희가 가기 전부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곳이고 막상 가봤을 때는 이게 정말 호수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이제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멋지게 나왔는데 실제로 바이칼 호수에 가보면 그냥 해변가에 와 있는 해변에 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수영하고 선탠하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얕은 물에 발을 담가도 엄청 물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NG가 그날 3번이 났는데 그때 너무 참기가 힘들었고 맑고 깨끗한 게 진짜 바이칼 호수의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라시아 열차가 이제 북한을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아쉬움이었고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번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종착역이 저희가 마지막 방문지가 통일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었던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가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언젠가 빨리 연결해서 앞으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서울역에서 또는 부산역이나 목포역에서 KTX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염원이고요. 최근에 이제 경원선 미연결 구간 복원공사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마고 지역에서 남측 최북단에 있는 역까지 이제 9.7km를 연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 기운을 모으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 북측의 참여가 당장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해서 인프라를 깔아놓는 것이 저희가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서 베를린까지 연결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저희가 철도만 연결한다면 얼마나 걸리죠? 저희가 한 8일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지금 현재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철도가 한 80km에서 한 100km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 고속철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속도가 우리 새마을호급이 된다면은 훨씬 더 단축이 되겠죠. 북한 철도가 좀 아직은 뭐 낙후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개선하고 그러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또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좀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어르신들에 비해서 좀 약한 게 아무래도 사실인데요. 이번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가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열차 다녀오시는 걸 참여를 한 이후에 참여 전과 좀 생각이 바뀌시거나 어떤 점들이 달라지셨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손기정 기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할아버지가 그 고향이 이제 그 신의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손기정 삶에 대한 생애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서의 그 평화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손기정 평화 그 기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그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요번 그 여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하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한번 여행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해상이나 아니면은 항공을 통해서 한 번 더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번 여정을 통해서 이제 안 씻는 게 좀 많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가서든 이제 청결에 신경 쓰지 않아도 취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를린 폐막 행사할 때 참가자 모두가 통일을 노래했다고 해요. 어떤 노래 한 겁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요. 예. 사실 그때가 저희가 태극기가 함께 펼쳐졌는데 그 태극기가 열차에서 직접 이 원정 대원들이 하나하나 만든 태극기 수천 장을 직접 손으로 꿰매서 만든 대형 태극기였어요. 예. 근데 그게 함께 이제 흔들리면서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가 불려지는데 그때 참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르더라고요. 우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 조수미 선생님하고 백건우 선생님께서 조금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당시에. 네.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남북 관계가 워낙 지금 꽉 막힌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제 이호 여사가 이제 북한을 이제 다녀와서 잠시 후에 아마 이제 기자회견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꽉 막혀 있어서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 좀 한편으로 더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다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미래는 이제 꿈꾸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여건 때문에 경색된 국면 때문에 당장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그런 소망을 담고 또 그런 염원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조금씩이나마 저희가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 국민들에게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연결하면은 우리가 유라시아라는 대륙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좀 이런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처럼 이런 행사가 또 열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기획을 어떤 형태로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경로를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희의 지금 여건에 맞게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게 저희 숙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진 하산 간에 연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중국은 지금 훈춘까지도 고속철을 연결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조금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그 노선을 이게 평상시에도 이제 철도가 이제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노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상품화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번에 아마 곧 출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쿠츠크나 특히 바이칼 호수라든가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주변은 우리 국적기도 지금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상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유라시아 친선 특급을 계기로 뭐 좀 어떤 뭐 손기정 그 사업을 이제 아까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뭐 변화를 주거나 어떤 의미가 좀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아, 예, 지금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그 구상의 세 번째 그 구상이 평화의 대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기정 그 기념 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지금 올해 임진각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정부에 제안했었던 거는 임진각에서 개성 가는 마라톤 대회였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개선돼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또 남북 평화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14일에 출발해서 19박 20일 동안 14,000km의 대장정을 마친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대 김창범 단장 그리고 원정대원이었던 이준성 씨 그리고 최하영 기자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